3-6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620번 긴급 출국 금지 정지 절차 안내입니다. 긴급 출국 금지의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대상자의 해외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경우 이뤄지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의 경우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여 긴급하게 출국 금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6시간 내에 검사의 검토 의견서가 제출돼야 하고 심의 후에 출국 금지 상태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 실무적인 것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이어서요? 네, 예. 출국 금지 결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장까지 단장이 아마 정결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씨요? 네, 그렇습니다. 출입국 본부에 야간 등 긴급하게 이뤄지는 출국 금지 업무 처리를 위해서 당직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1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156번 이기흠 진술조서 3669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기흠 출입국 심사과장은 야간에 들어오는 출국금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실에 당직 근무를 하는 직원은 없고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서 한 명씩 재택근무를 한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금지를 위해 야간에 사무실에 대기하는 직원이 없음에도 비상계엄 당시에는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이 직접 사무실에 출근해서 대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13번입니다. 정계나 언론사, 기업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출국 금지나 해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이뤄지나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증인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피고인에게 주요 인물에 대한 출국 금지 등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엄 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증인에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 금지나 해제와 관련된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나요? 그런 기억 없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하고 같은 날 23시 03분경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포고령이 발령된 사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사실 알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제가 그날 좀 일찍 잤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카톡, 그 실국본부장 카톡에서 소리가 나서 잠결에 좀 깼습니다. 기조실장, 변필근 기조실장이 뭐 계엄이다, 소집, 뭐 이것을 띄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제가 약간 뭐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의 계엄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걸 문자를 보고 처음에는 뭐 장난을 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있다가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도 상식이 맞지 않고 그냥 좀 누워 있다가 나는 이게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조차 조금 혼동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11시쯤 돼서 아마 장관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전혀 이 계엄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고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계엄이 어떤 계엄인지 실제로 일어난 건지조차를 그때가 최소한 11시까지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장관님한테 전화 받고 이제 간부회의에서 나갔습니다. 나갔고
처음에는 저한테만 무슨 또 지시를 하셨나 싶어 빨리 나갔죠. 나갔는데 가니까 평소 간부 회의와 비슷하게 거의 모든 간부들이 다 출근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만 뭐 전화한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일인지 일단 상황을 알아야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이 굉장히 긴급한 사태인데, 이런 사태면 이게 지금 왜 계엄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한 누군가 설명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걸 좀 인지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같이 전혀 모르고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그래서 저로서는 좀 당황하고 좀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4-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8번 법무부 위임정결 규정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부 위임정결 규정에 의하면 기관장 회의 소집권자가 법무부 장관인데 맞나요? 예,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직후에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소집했고 이는 법무부 기조실장 변필건을 통해서 전달됐죠. 예. 아니 그것도 있고 또 장관께서도 통화로 지금 뭐 빨리 와라 뭐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두 개 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뭐 변필건 실장이 그 카톡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 자체를 좀 가늠하기 힘들었고, 장관이 전화를 직접 받고 나서야 이제 진짜 실제 상황이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간부회의 소집하는 경우에 네. 이를 알리는 거는 누가 하나요? 뭐 저도 밑에 간부들한테 뭐 기획과장이라든지 전해 듣고 하니까 그것은 뭐 기조실 통해서 보통 각 실국 본부장한테 연락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이 이미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네.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굳이 증인에게 재차 연락해서 간부회의에 오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 뭐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피고인과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회의 소집을 알리거나 회의 참석 여부를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죠? 예. 4-8번입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이 회의를 소집할 당시에 법무부 실국장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분위기가 어땠나요? 제가 본 것은 변필건 실장이 제일 먼저 올리고 실국 본부장 중에 한두 명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거 올린 거 외에는 제가 그 이후로 보지를 않았고, 그 외에 거기 올라온 메시지는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화방이 원래 있던 대화방이죠? 네, 원래 있던 방입니다. 그 대화방에서 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그 의견은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포구령 관련된 내용이 대화방에 올라오기도 했나요? 그거는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증인이 비상간부 회의에 참석하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장관님 전화를 받은 자체가 11시 뭐 1분인가요? 그때 나중에 알았고,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저 과장한테 전화를 했고, 출입구 심사과장, 몇 분 있다가 아마 김정도 단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고요. 또 조금 있다가 아마 제 수행 비서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을 겁니다. 3명 정도 전화를 하고, 씻고 뭐 옷 갈아입고 택시 불러서 뭐 도착한 시간이 뭐 11시 반은 넘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하게 회의 시작을 언제 끝났는지는 제가 뭐 시간상으로는 기억을 못합니다. 택시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뉴스 검색해 보셨어요? 네이버에 제가 그래도 궁금해서 봤는데 그냥 계엄 뭐 속보 이렇게 있었지 구체적 내용을 제가 보진 못했고, 제가 처음 그 계엄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장관님 그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저는 뭐 9.11 사태 같이 외국인에 의한 어떤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제일 먼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네이버 보면서 봐도 뭐 그런 기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외국인 테러 처음엔 저 그런 그런 게 생각했죠. 아닌가 그거 처음에 그 생각하셨던 외에 거죠. 무슨 계엄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상황을 제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국민들이.